계단 운동이 좋은 운동이긴 한데요, 좋으려면 올라가는 동작이 상체가 꼿꼿하게 펴져 있어야 되고요, 왼발이 올라갔을 때 오른발이 뒤꿈치로 밀어줘야 됩니다. 구부러진 상태로 계속 걷게 되면 관절 사이가 좁아지면서 관절염에 걸릴 위험성이 커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체 근육은 우리 인체 중에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피도 넓은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건강하게 잘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무릎, 허리, 발목 등 관절의 부상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체의 근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소실되는 건 2, 3주 안에 2%, 3%씩 잃기 때문에 운동을 2, 3주만 안 하면 급격하게 근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하체가 두꺼워지기도 하는데요, 많이 두꺼워지진 않아요. 하체가 두꺼워지는 건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고중량의 운동을 할 때 두꺼워지는 거지, 계단을 오르는 건 근지구력 훈련에 유산소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슬림한 허벅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계단을 5층, 10층 이렇게 걸으면 숨찬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이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너무 차서 가기 어렵다면 그 지점이 본인의 최대 능력일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치를 매일매일 조금씩 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계단 수가 늘어나거나 층 수가 늘어나면서 체력도 같이 증가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층에 산다면 1층부터 올라가서 7층 정도에서 숨차서 못 걷겠다, 그럼 나머지 3층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날 체력이나 수준에 의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 운동이 좋은 운동이긴 한데요, 좋으려면 올라가는 동작이 똑바로 올바른 동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동작으로 걷는다면 특히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상체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 보면 허벅지 중심으로 근력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고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상체가 꼿꼿하게 펴져 있어야 되고요, 한쪽 발이 왼발이 올라갔을 때 오른발이 뒤꿈치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로 섰을 때 상체가 완전히 서야 되고요, 이 동작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코어까지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뒤에 발이 중요하거든요. 오른발이 올라갔을 때 왼발의 뒤꿈치가 이렇게 밀어서 오른발로 올려줘야 되고요, 왼발이 올라왔을 때는 오른발의 발끝으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발 올라오면 왼발로 밀어주고요, 왼발 올라오면 오른발로 밀어주면서 발을 완전히 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발 올라왔을 때 왼발로 밀어서 펴주셔야 돼요. 구부러진 상태로 계속 걷게 되면 관절 사이가 좁아지면서 관절염에 걸릴 위험성이 커집니다. 보행을 할 때도 그렇고 계단을 걸을 때도 완전하게 몸이 쳐져야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가 동시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단을 걸으시면 모든 운동들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으로 가면서 탄탄한 하체를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파트 계단을 올라간다면 이 동작을 반복해서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하체 근력이 좋지 않으면 2층, 3층 걷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내가 갈 수 있는 계단의 층수가 3층이면 3층까지 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3층이 쉬워지면 4층, 4층이 쉬워지면 5층, 5층이 쉬워지면 6층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15층 이상, 20층 간다면 아마 엄청난 하체를 가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나는 15층, 20층도 쉬운데 라고 생각하시면 2칸씩 올라가시면 돼요. 2칸씩. 대신에 2칸을 올라갈 때도 상체가 뒤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앞쪽으로 기울어져서 뒤에 발이 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계단씩 올라가는 것은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가 협업을 더 잘해야 부담이 없게 되고요. 아마도 하체를 좀 더 두텁게 만들고 싶은 분은 두 계단씩이 훨씬 더 힘드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계단씩 올라가는 것도 층수를 정해서 내가 최대 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두시고 거기에 도달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2층, 3층, 4층 깨가면서 조금 더 목표치를 높여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단을 하나 걷고 두 개를 걷고 세 개를 걷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뛰는 거겠죠. 아무래도 체력이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 가능할 일일 거예요. 그래서 뛰는 것도 좋긴 한데 우선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중심의 운동이거든요. 근데 계단 오르기는 잘 걷는다면 종아리를 포함한 허벅지, 엉덩이, 코어 운동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제가 볼 땐 스쿼트보다 훨씬 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오늘처럼 덥다면 천국의 계단이 좋겠죠. 하지만 날씨가 선선하다면 자연에서 풀냄새 맡으면서 계단을 걷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실외 사이 빼고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하면 걷기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입원하셨던 분들, 수술하셨던 분들은 걷기가 가장 처음에 필요한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기가 목적이 되는 건데요. 지금 모두 다 직장을 걸어 다니는데 걷기가 일상이지 운동은 아니죠. 운동은 사실 일상보다 강도나 어떤 양이 좀 더 높은 것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걷기는 환자나 저체력자에게는 운동이지만 정상적인 분들에게는 운동 효과를 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소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는 내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텐데 내가 내 체력을 끌어올릴게. 이러고 걷기로 들어가는 건 운동 강도가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팔자겠죠. 팔자걸음하고 안짱걸음. 팔자걸음이나 안짱은 둘 다 무릎뼈가 정면에 있는 상태에서 발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X자로 모이거나 또는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의 무릎은 구부리고 펴는 동작만 하게 되어 있는데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이 바깥쪽으로 갔거나 안쪽으로 간 걸음은 가능하면 일자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근육이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발가락이 11자로 놓였을 때 잘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자로 걸으면서 조금 잘못 걸으면 이렇게 눌리면서 무지외반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엄지발가락이 정면에서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발가락이 옆으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무지외반증을 가속화시키거나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자와 안짱다리는 가능하다면 조금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걸음걸이에서 신발을 볼 수 있거든요. 보통 팔자로 걷는 분이 신발의 이 뒤꿈치에 그 바깥쪽이 닿아요. 이렇게 놓이면서 이렇게 뒤에 바깥쪽이 많이 닿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걷는 분들은 이 안쪽에 있는 발목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신발의 안쪽이 닳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그렇다는 아니죠. 경향성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보통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갓난아이가 이렇게 누웠다 앉았다 일어나면 처음 걸을 때 다 팔자로 걸어요. 다 팔자로 걷다가 언제 얘가 일자가 되냐면요. 달리기를 하면서 일자로 걸어요. 뛰기 시작하면 이렇게 뛸 수는 없으니까요. 이 무릎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이렇게 뛰고 그게 이제 걸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게 약간 진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에서 점점 일자가 되고요. 다시 팔자가 되면 노인들이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걷는다는 건 사실은 예쁘니까 잘 걸으세요가 아니고 나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거거든요. 보통 팔자면 뭐 이렇게 걷지 않나요? 이렇게. 네, 보통 뭐 이렇게 걷겠죠. 네. 느린 경우 보통 이렇게 걷죠. 이렇게. 똑바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정도가 아마 제가 아까 말한 대략 70cm의 보폭이 나오는 걸 거예요. 걸을 때 운동이 되려면 제가 볼 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이라고 해서 오른발과 왼발의 요 거리,
요 거리를 자기 키에서 100 정도를 뺀 정도를 보통 자기 한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키로 하면 175니까 100을 빼면 75cm가 되겠죠. 제 발과 발 사이에 75cm의 한 스텝이 필요하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1초에 1.4m의 속도를 유지해야 운동이 돼요. 그러면 한 스텝에 75cm에 오른발 왼발 두 번 가면 150이 되죠. 그죠? 그 150이 됐을 때 제가 운동이 되는 거고, 거기에 1초에 똑딱이니까요. 똑 할 때 75, 딱 할 때 75를 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발의 보폭이 넓고 멀고 빨라요. 근데 아마 지금 공원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제가 눈으로 본 거는 대략 초당 1m 정도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리고 보폭은 아마 4, 50cm 정도일 거로 보여져요. 대체적으로 좁게 걷고 느리게 걷는다. 네, 그렇게 되면 운동의 효과도 없고요. 단순하게 운동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보폭이 좁고 천천히 걸으면 부상의 위험이 커져요. 이유는 우리 몸이 걸을 때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을 못 사용하고 관절에 기대서 걷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목이나 무릎, 허리 같은 곳에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잘 걸어야 당연히 운동도 되지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잘 걸어야 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 보면 글쎄요,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잘 걷고 나머지 분들은 진짜 엉망으로 걷는 경우가 많죠. 가끔 이제 잘 걸어 오셨나요? 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많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데요. 내가 이걸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근육들도 거기에 맞게 살아있을 텐데 그냥 내 힘에 맞춰서 그대로 걸으면 속도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공원에서 1시간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텝, 속도를 그 두 가지를 지키면서 1분을 걸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1분, 2분, 3분 이렇게 늘려가셔야지 양으로 그냥 나는 1시간 걸었으니까 운동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걸으면 잘 걷나요? 라고 하면 스텝과 이제 속도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씩 붙이면 예를 들어서 내 상체의 기울기가 수직으로 서 있어야 되고요. 이제 걸을 때 보통 이제 팔을 구부리니까 팔이 앞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쪽으로 움직이는 걸 기본으로 하고 내 양손은 내 명치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걷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걷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운동이고 산책을 갈 때는 그냥 편안하게 걸으셔도 되는데 내가 운동을 할 건지 산책을 할 건지를 좀 나누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고 나 운동했어. 근데 산책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난 운동했으니까 오늘 괜찮아 잘 보내서 하지만 산책을 하신 거라 운동을 안 한 거죠.